네. 오늘은 그럼 이제 초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초점. 초점. 자, 우리가 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신념 할 때도 사실은 초점을 바꾸는 거거든. 그렇죠. 초점을.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또는 과거에 어떤 경험이 내 안에 확 막혀서 좀 숨이 막히는 듯한 그것만 생각하면 막 뭔가 불편한 거 네. 그런 거 있을 때 이걸 이제 하나 풀어보는 방법이 있거든. 이걸 주변 시야, 중앙 시야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주변 시야는 뭐냐면 넓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중앙 시야는 좁히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 우리는 중앙 시야를 써야 되냐면 공부할 때, 또 업무 추진할 때 집중을 해야 돼. 집중해야 될 때는 중앙 시야를 써야 돼요. 이때 쓸 때는 주변 시야를 전부 다 차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고도의 집중 상태를 하려면 중앙 시야를 써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근데 골프는 다릅니다. 골프는 중앙 시야를 팍 썼다가 빠르게 주변 시야를 써가지고 왜냐면 18홀까지 돌려면 계속 주변 중앙 시야면서 보면 에너지 고갈돼 버려서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집중하고 다시 하늘 보고 주변 바람 느끼면서 릴렉스한 상태를 만들어서 주변 시야를 쓰고 다시 조금 보고식에서 집중할 때는 또 루틴을 써서 또 집중시키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중앙 시야, 주변 시야를 내 개인이 쓰는 내 내면의 어떤 감정적인 걸 쓸 때 어떻게 이제 하는가 이렇게 봅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고민, 뭔가 억압된 걸 쓸 때 부정에다 중앙 시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거의 다 대답하니까.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우울에 중앙 시야를 쓰고 있고, 공황장애는 거기에 쓰고 있고, 트라우마도 전부 거기에 쓰고 있고, 부정적 감정이 빠진 사람도 거기에 쓰고 있고, 무력감도 좀 거기에 쓰고 있고, 중앙 시야를 거꾸로 반대로 써서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중앙 시야를 잘 쓰가도 하는가? 그래서 공부를 아주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그걸 해서 교수가 되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운동선수도 그걸 긍정적으로 써가지고 대스타가 되는 거. 모든 영역에서 이 중앙 시야를 긍정적으로 쓸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천재성, 위대한 능력으로 성공을 해요. 그 중앙 시야를 그게 쓰지 않는 거. 업무적인 거. 거기에 쓰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내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신뢰가 간다, 믿음이 간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중앙 시야를 강하게 써서 그래요. 집중력을 설명할 때는 또 다르게 설명해요. 자, 이 여러 개 중에 여기에 초점을 보내는 걸 주의라고 부릅니다. 주의. 여러 개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한 거예요. 네. 자, 주의는 여러 개 중에 선택한 거고, 그럼 집중은 뭐냐면 내가 주의를 기울인 것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 그걸 우리 집중이라고 해요. 그걸 합쳐서 주의, 집중 능력이라고 하죠. 주의, 집중은 뭐냐면 초점을 보내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집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는 결이 약간 차이가 나죠. 집중력이라는 거하고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앙 시야는 집중력 부분도 포함되지만 내가 수많은 그런 외부 주변 시야를 다 차단해버리고 내 타겟에 대해서만 계속 초점을 유지시키니까 집중력하고도 겹치지는 부분들이 많지만 아까 얘기한 집중력은 결이 약간 다르다. 자, 그러면 내가 중앙 시야를 부정적으로 썼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 이제 내가 뭔가 깝깝하고 답답하고 할 때는 뭐냐면 중앙 시야를 내가 부정적으로 지금 초점을 맞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시야를 써야 돼요. 부정에 썼을 때는 주변 시야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바닷가에 가서 수평선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풀리고 편안해지. 왜 그럴까요? 주변 시야를 썼잖아. 주변 시야.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빡 뚫린 저 평야를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 주변 시야와 중앙 시야를 거꾸로 쓰게 되면
내 심리적인 부분에 꼬이기 시작한다. 그럼 내가 이 어떤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엉어리가 하나 있으면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주변 시야를 쓰면 돼. 실제로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의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180도까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초점은 정면을 두되 옆에 뭐가 드러나요? 손이 어렴풋이 보이죠. 자, 내가 앞을 보고 있는 이걸 중앙시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를 보시면 중앙시야죠. 자, 손을 이렇게 하면 이건 뭘까요? 주변시야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엉어리를 풀어야 될 부정적인 것들 하나를 언어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언어로. 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모든 학습 경험은 뭐로 저장시켰다? 언어로 부호화해서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기억을 다 저장할 수 있는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럼 이걸 거꾸로 풀면 언어를 끄집어내면 뭐가 불려나와요? 기억 속에 감정이 불려나와요. 그럼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부정적인 그 엉어리 감정을 풀어내는 거예요. 표출. 아주 역발상이죠. 일반적으로는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져요. 근데 여기에 과학이 들어있어요. 정면을 중앙시야를 만들어 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표현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주변 시야의 정보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 기억을 불러내 올릴 때는 표출시키잖아요. 어떤 것도 표출시키고 나면 다시 뭐 해야 되나요, 뇌가? 저장 다시 시켜야 돼요.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저장을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우리 뇌에서 저장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말이 자신의 삶을, 운명을 결정지어요. 걱정이 많대. 그래서 뭐가 그리 걱정이 도대체 많습니까? 내 걱정을 해소해 줄게 했더만 돈이 없어 걱정이. 그 돈 없는 걸로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아니, 나라님도 부전 못 해주는 게 가난인데 어떻게 돈을 뭐 내가 대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돈이 없어 걱정이죠.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을 당장에 만들지 없어. 걱정만 안 하면 되는 거네. 걱정 안 하게 만들어 드리면 될까요? 예. 그래서 걱정 안 하게 만들어 줬어요. 뭐 해줬냐면 정면을 바라보고 크게 돈이 없어 걱정이다. 돈이 없어 걱정이다 하는데 요걸 한 거예요. 돈이 없어 걱정이다. 돈이 없어 걱정이다. 돈이 없어 크게 해줘. 50번만 하고 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변해버린지 아세요? 이걸 50번 했기 때문에 크게 해버리면 이거 하는 동안 돈이 없어 걱정이라는 게 다시 저장 들어갈 때는 원래 돈이 없어 걱정이라는 그 걱정에 대한 기억이 조작돼버립니다. 변해버려요. 뭘로? 옆에 이걸로 이게 들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50번 하고 나서 자, 뭐가 걱정이지 이러면 뭐 해져버려요. 그게 우리 뇌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세상 모형으로 가지고 서로 옳다고 서로 따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주변 시야를 집어넣어 버리면 아주 요게 하나가 절대적인 거라고 믿고 있던 그게 뭐 돼버릴까요? 와야 돼버려요. 그게 우리 뇌의 구조예요. 뇌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이 뇌를 공부를 하고 뇌를 쫙 이해를 해보면 이걸 깊이 있게 딱 깨달아 버리면 이게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알아. 그럼 대부분의 어떤 고민에서는 좀 자유로워지지. 그래서 뇌가 가진 별명이 착각의 챔피언이에요. 착각의. 얼마나 착각을 잘하냐면 챔피언을 땄어. 착각의 챔피언. 온전히 뇌는 쏟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집단은 보수적 이념을 갖고 있고 어떤 집단은 진보적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가짜죠. 그죠. 참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요. 진보는 빨갱이에요. 빨갱이. 쥐들 놈들이야. 노조활동이나 하고 막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보적인 입장의 이념에서 저 사람들 딱 보면 완전 수구 꼴통들, 말도 안 통하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을까요? 모르는 게 없죠. 다 작아요. 그건 뭐냐면 이념에 물들어 있는, 이념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죠. 이건 이념에 중독된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뇌는 어딘가에 반복 노출되거나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건 중독되어 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개인으로 끌고 들어가 봅시다. 본인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저요? 본인이 살아온 과거의 삶에서 학습하고 경험한 거에 이미 뭐 중독되어 있지. 그러한 중독된 세상 모형을 갖고 있고 습관을 갖고 있지.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 초점을 바꿔버려. 좀 바꿔. 내가 부정에 딱 초점이 가서 중앙시야를 쓰고 있는 걸, 네. 이걸 아까 이걸로서 주변 시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오늘 이제 수업을 해드릴 게 실기가 패턴 깨기예요.